기준금리 2.5% 동결 뉴스가 나와도 대출자는 마음이 편하지 않죠. 오늘은 금리 전망보다 내 상환 구조부터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급 흐름 먼저 지키면 다음 변동도 버틸 수 있습니다. 상환 구조 점검이 답입니다. 금리 내려가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버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통장 체력이 먼저 꺾이면 선택권이 더 줄어들 수 있어요. 고정비 상한 선만 잡아 도불한 구간을 넘길 수 있어요. 예산 방어선부터 세우세요. 기준금리 자체는 동결이라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출자의 체감은 기준금리 한 줄보다 실제 월 상환액에서 훨씬 크게 갈립니다. 카드 결제일 기준으로 예산을 짜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월말 잔고를 먼저 지키세요. 최근 기사에서도 변동금리 조정폭이 크지 않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그래서 내 돈은 금리 뉴스 한 줄보다 대출 약정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대출 이자 체크를 미루지 않으면 현금 누수가 줄어요. 이번 주제 계산을 권합니다. 숫자 자체는 2.5%로 안정돼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내는 금리는 가산금리와 우대 조건 때문에 훨씬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식비 속도만 조절해 도월말 잔고 가생각보다 달라집니다. 가계부기록이 힘이 됩니다. 뉴스 화면과 내 계좌 화면을 분리해서 봐야 실수가 줄어듭니다. 오늘은 전망보다 견딜 수 있는 상환틀을 만드는 데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동이체 목록 정리만으로 도체감 압박이 꽤 낮아져요. 우대 조건제 확인 입필수입니다. 대출 전략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숫자는 3가지면 충분합니다. 월 상환액, DSR, 그리고 월말에 실제로 남는 잉여현금입니다. 구독결 재정리부터 하면 생활비 숨통 2조금트입니다. 자동이체 정리부터 하세요. 같은 대출이라도 금리 0.25% 피 차이만으로 부담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 돈은 금리 방향 예측보다 상환액 재계산이 먼저예요. 외식 빈도 한 번만 줄여도 예비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비상예산 두께를 늘리세요. 오늘 내용은 실제 수집 데이터와 기사 기반으로만 구성했습니다. 가정이 필요한 부분은 예시 대출 조건을 명확히 두고 계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통비 패턴을 고치면 지출 리듬이 빠르게 안정됩니다. 과열 해석은 잠시 멈추세요. 헤드라인을 이어보면 동결과 보합, 그리고 장기금리 변수까지 한 화면에 잡힙니다. 즉 단순히나 기대만으로 전략을 세우기엔 변수가 아직 많습니다. 할부 잔액부터 점검하면 예산 충격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지출 속도를 한 칸 줄이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월 상환액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숫자를 직접 확인하면 기다릴지 조정할지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비상자금 두께를 늘리면 판단 실수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결제일 기준으로 다시 보세요. 장기금리가 꿈틀거리면 은행 조달 비용에도 압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멈춰 있어도 대출자가 체감하는 금리는 별도로 움직일 수 있어요. 소비전 우선순위 만정의 도급한 결정을 피하게 됩니다. 고정비 상한부터 잠그세요. 막대로 보면 0.25% 피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이 차이를 미리 계산해두면 금리 이벤트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급여 일전주의 지출을 묶으면 월말 공백 이자가 집니다. 현금 쿠션을 먼저 확보하세요. 대출자는 이 세 숫자를 묶어서 봐야 합니다. 기준금리, 실제 월 상환액, 그리고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는 환율이 같이 내 지갑을 움직이거든요. 예산표에 한 칸 여유를 두면 심리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요. 소비 순서를 바꿔보세요. 표로 보면 지금 구간에서 버티기 한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내 돈은 인하 기다리기보다 상승 시나리오도 버틸 수 있는지 먼저 체크해야 안전합니다. 결제 예정액 미리 합산하면 과소비 타이밍을 피할 수 있어요. 약정 서문구를 확인하세요. 같은 소득이어도 이자 비중이 올라가면 소비 체력이 먼저 약해집니다. 그래서 내 돈은 월 상환액보다 이자 비중 변화까지 같이 보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필수 지출 과선 택 지출을 나누면 통장방 어력이 커집니다. 수수료 조건도 꼭 보세요. 라인으로 보면 실전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계산과 점검이 앞이고 뉴스 해석은 그 다음입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의사결정 실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소액 반복 결제를 끊으면 체감 경비가 생각보다 줄어듭니다. 변동성보다 체력을 보세요. 원금을 숫자로 딱 마주하면 전략이 현실로 내려옵니다. 체감이 어려울수록 원금과 금리, 기간을 다시 입력해서 내 상환액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용품 구매 주기만 고정해도 지출 예측이 쉬워집니다. 생활비 흐름을 지켜보세요. 차이 금액이 생활에서는 꽤 큰 압박으로 번집니다. 그래서 내 돈은
낙관 시나리오보다 불리한 시나리오에서 무너지지 않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저축 자동이체를 먼저 빼두면 남는 돈 감각이 정확해져요. 월간 합계를 반드시 보세요. 한 달 증가분이 작아 보여도 1년 누적이면 체감이 달라집니다. 대출 전략은 매달 작은 차이를 빨리 줄이는 쪽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마지노선 예산을 정하면 시장 변동에도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상환 한도 여유를 만드세요. 이 4칸만 매달 확인해도 판단 속도가 달라집니다. 복잡한 전망보다 내 통장에서 반복 확인 가능한 대시보드를 갖는 게 훨씬 강한 전략입니다. 주간 기록 습관만 붙여 도지갑 관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DSR과 잉여현금을 같이 보면 위험 구간이 바로 보입니다. 소득이 같아도 잉여현금이 얇아지면 금리 충격에 버틸 시간이 급격히 짧아집니다. 금리 재확인 한 번으로 연간 부담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도넛으로 보면 대출 부담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실히 보입니다. 이 비중이 커질수록 돌발 지출이 생겼을 때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여유 현금을 별 도통장으로 분리하면 판단이 차분해집니다. 순서를 정해두면 불안한 날에도 행동이 단순해집니다. 특히 첫 번째 재계산만 바로 해도 버틸 수 있는지 아닌지가 바로 드러납니다. 소비 알림을 켜두면 작은 누출을 초기에 막을 수 있어요. 기다리는 전략은 편해 보이지만 비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대로 구조를 먼저 조정하면 금리가 어디로 가든 버틸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험료 통신 비제 점검은 고정비 절감 효율이 가장 깁니다. 한쪽은 기다리는 전략이고 다른 쪽은 조정하는 전략입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 내 현금 흐름 기준으로 버틸 확률이 높은 쪽을 고르는 겁니다. 장보기 목록 고정만으로 도충동 지출이 눈에 띄게 줄어요. 매트릭스로 보면 내 위치가 먼저 보입니다. 같은 금리 뉴스여도 잉여현금 두께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배달 납수 한도 설정하면 월간 현금 흐름이 안정됩니다. 차이 금액을 한 줄로 보면 결정을 미루기 어려워집니다. 대출 전략은 예측보다 차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진짜 핵심입니다. 체크카드 비중을 높이면 소비 속도를 통제하기 쉽습니다. 한 달 계획으로 끊어두면 막막함이 사라집니다. 큰 결정을 한 번에 하기보다 주차별로 나눠 실행하는 게 실제 성공률이 높습니다. 신용카드 한도 여유를 줄이면 과열 소비를 막기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 심리 루프로 빠집니다. 계산을 미루는 순간부터 월말 압박이 쌓이고 결국 더 불리한 타이밍에 조정하게 되는 패턴입니다. 가계부요 한 줄만 써 도다음 결정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루틴을 만들면 불확실성이 줄어듭니다. 매주 같은 순서로 확인하면 금리 뉴스가 흔들려도 내 결정 품질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지출료율 패턴을 보면 새는 돈 구간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행동은 문서 확인에서 시작합니다. 약정서와 수수료 조건을 먼저 알아야 고정 전환이 유리한지 상환을 당길지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쿠폰 적립보다 총액 관리 먼저 하면 실질 절감이 커집니다. 트리 구조로 보면 질문이 단순해집니다. 지금 버틸 수 있나? 변동이 와도 버틸 수 있나? 이 두 질문에 답하면 다음 액션이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현금 성자산 비율을 지키면 조조정장에서도 버틸 힘이 생겨요. 주거비 수준이 다르면 대출 체감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변 사례보다 내 지역의 주거비와 내 소득 구조를 먼저 붙여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필수품 재고 체크를 하면 중복 구매를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 DSR이 어렵게 느껴져도 뜻은 간단합니다. 벌어들이는 돈 중 얼마가 상환으로 고정되는지 보는 지표라서 생활 안정성과 바로 연결됩니다. 공과 급납부일 통이라면 지출 관리가 매우 단순해집니다. 이 문장을 오늘 핵심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전망이 틀려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면 시장 변동이 와도 선택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식재료 소진 계획을 세우면 외식 유혹이 확실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내 돈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냐면 딱 3가지입니다. 월 상환액, DSR, 잉여현금을 다시 계산해서 위험 구간인지 아닌지 먼저 구분하세요. 가족 공유 예산판을 쓰면 지출합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핵심은 전망이 아니라 체력 점검입니다. 같은 동결 뉴스라도 상환 체력이 약한 계좌는 즉시 조정이 필요하고 체력이 있으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작은 절감 항목 3개 만잡아 도월 말 결과가 달라집니다.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1시간만 투자해도 내 대출의 위험 구간이 보이고 다음 뉴스가 나와도 휘둘리지 않는 기준이 생깁니다. 소비 목표를 숫자로 적으면 체감 통제가 훨씬 쉬워집니다. 체크리스트는 복잡할수록 실패합니다. 4가지만 반복해도 버티는 힘이 생기고
그래서 내 돈은 불확실한 구간에서도 훨씬 안정적으로 굴러갑니다. 투자와 생활 예산 분리를 지키면 심리 소모가 크게 줄어요. 장단점을 같이 놓고 보면 감정이 줄어듭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선택이 아니라 지금 내 현금 흐름에 가장 덜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비정기 지출 캘린더를 만들면 돌발 비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행동은 아무 계산 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기대가 현실이 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비용이 되기 때문에 버티기 전략에도 숫자 점검이 필수입니다. 정산 1기준 계획을 세우면 현금 공백 구간을 피할 수 있어요. 리스크 게이지를 두면 감정이 아닌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간은 주의 이상이기 때문에 월 상환액 방어선을 먼저 만드는 게 맞는 순서입니다. 월초 고정지출 잔금부터 하면 후반부 불안이 줄어듭니다. 이자 비중 퍼센트는 대출 체력의 체온계입니다. 비중이 높을수록 소득 변동이나 돌발 지출에 약해지니까 조기 조정의 효과가 더 커집니다. 리밸런스보다 현금 쿠션 확보가 지금은 더 중요합니다. 비율로 보면 목표가 단순해집니다. 잉여 현금 비중이 지나치게 얇아지면 금리 변동이 작아도 통장 압박이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가격 할인보다 총지출 상한이 실전에서 훨씬 유효합니다. 레이더로 보면 약한 축이 어디인지 바로 드러납니다. 약한 축 하나만 보강해도 전체 체력이 올라가서 같은 금리 뉴스에도 흔들림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수입 예상보다 보수적으로 잡으면 판단 여유가 생깁니다. 짧게 정리하면 한 줄입니다. 금리 방향 맞추기보다 상환 구조를 먼저 고치면 틀린 예측에서도 내 계좌를 지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지출 항목 태그 정리만 해도 관리 난이도가 크게 낮아집니다. 세 줄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뉴스 해석보다 구조 점검, 기대보다 방어선, 그리고 한 번의 결정보다 반복 점검이 대출 전략의 본질입니다. 매주 같은 시간 점검하면 흐름이 끊기지 않고 유지됩니다. 오늘 시사점은 단순합니다. 전략을 감정에서 숫자로 옮기면 불안이 줄고, 그래서 내 돈은 뉴스가 흔들려도 더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월말 전 7일 관리 집중하면 잔고 방어 효과가 크게 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승부는 예측 능력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드는 데 있습니다. 오늘 바로 재계산부터 시작하면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체감 불안이 커질수록 숫자 기록 루틴 이더강 한무기입니다. 이 영상은 저장해 두셨다가 월 상환액 다시 계산할 때 같이 보세요. 실제 숫자를 넣어보면 오늘 내용이 훨씬 선명하게 체감되실 겁니다. 생활 예산 기준선을 지키면 시장 소음에 덜 흔들립니다. 다음 주제를 고정 약속으로 미리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같은 방식으로 실전형으로 분석해 드릴게요. 오늘 한 번 점검이 다음 달 실수 비용을 확실히 낮춰줍니다.